안녕하십니까. 간전문내과 광주 한정열내과 원장 한정열입니다. 반갑습니다. B형 간염이란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로 면역 반응으로 인해서 간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9년도에 보면은 10세 이상의 유병률은 2%로 조금 높지만 20대 이하에서는 매우 낮습니다. 30대, 40대, 50대 그러면은 B형간염 유병률은 3%, 4%, 5% 정도로 평균보다 높게 나옵니다. 특히 이 연령대의 남성들은 특별히 간암 때문에 관리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B형간염의 원인과 증상,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형간염은 만성 B형간염과 급성 B형간염으로 나뉩니다. 급성 B형간염의 경우에 있어서 가장 흔한 증상은 피로감, 미열, 근육통, 오심, 구토, 식욕부진, 복부 불쾌감, 설사와 같은 것입니다. 증상이 심한 사람들은 소변이 콜라색으로 변하고 눈과 피부가 황달 때문에 노랗게 변할 수가 있고 황달 때문에 가려움증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만성 B형간염은 대부분 무증상입니다. 만성 B형간염 환자 일부는 간염이 악화되는 시기에 이때는 식욕이 없어지거나 메스꺼움, 구토, 발열, 관절통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심한 경우는 황달이 생길 수가 있고 소변색이 진해지고 황달로 인해서 몸에 가려움증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간이 커지기 때문에 우측 상복부의 통증 그리고 피곤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B형간염은 B형간염 바이러스에서 발병이 되는 질병으로 주로 혈액 등 체액에 의해서 감염이 됩니다. 감염 경로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수평감염, 주상기 수직감염, 그리고 임신 중에 수직감염 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수평감염 경우에 있어서는 감염자의 혈액이나 체액에 노출이 되어서 발생하는 감염을 뜻하고 주상기 수직감염은 만성 B형간염 산모로 붙어서 출산할 때 신생아에게 바이러스가 전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신 중 수직감염은 임신 중에 산모에서 아기에게로 전파되는 수직감염을 뜻합니다. 이러한 경로로 B형간염 바이러스가 혈액 내에 침입한 후에 주로 간세포 내에 자리 잡게 되는데 우리 몸은 이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감염된 간세포들이 파괴되면서 간에 염증이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B형간염이라고 합니다. B형간염은 혈액에서 B형간염 표면 항원이 6개월 이상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에 B형간염으로 진단합니다. 만성 B형간염은 이항원 양성 만성 B형간염과 이항원 음성 만성 B형간염으로 나뉩니다. 간 기능 수치는 지속적 또는 간헐적으로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급성 B형간염을 진단하기 위해서 먼저 병력 조사, 혈액 검사 이런 것을 통해서 간염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황달이나 간염의 증상이 나타나면 우선 간기능 검사를 시행합니다. 간기능 검사에서는 혈액을 이용하여 간세포 손상의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간기능 검사를 통해서 GPT, GOT, 비리루빈 수치를 검사하게 됩니다. 먼저 B형간염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백신을 3차례 접종한 후에 1 내지 2개월 뒤에 항체 형성 여부를 확인하고 항체가 생성되지 않았을 때는 2배 양으로 해가지고 재접종을 시행하게 됩니다. 예방접종 외에도 본인이 주의할 것들이 있는데요. 타인의 혈액이 내게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비위생적인 문신이나 침술 행위를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수직감염 예방하기 위해서 임신 후반기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해서 출산 그리고 나서 또 출생 직후에 바로 B형간염 예방을 위한 수동면역과 능동면역을 같이 할 때 B형간염을 거의 100% 가깝게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B형간염의 진행 과정은 5개의 과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면역 관용기, 면역 제거기, 면역 비활동기, 그리고 면역 탈출기, 그리고 S항원 소실기가 5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면역 관용기는 E 항원이 양성이고요.
DNA 레벨은 매우 높지만 간 기능 검사 수치가 정상이고 간 조직 검사를 하면 간 조직에 염증이 없거나 경미한 시기입니다. 이제 면역 제거기로 넘어가게 되면 세포 독성 T임파구의 활성이 증가해서 감염된 간세포가 파괴되는 시기이고, 면역 피활동기로 넘어가게 되면 대부분 환자에서 이 시기는 장기간 지속이 되고 양호한 예후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환자에서 그 다음 단계인 이양원 음성 만성 B형 간염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양원 음성 만성 B형 간염을 재활성화라고 하는데요. 재활성화기를 예측할 수 있는 인자는 현재 없기 때문에 면역 비활동기 환자분들은 최소 6개월 간격으로 간기능 검사, B형 간염 바이러스 DNA를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됩니다. B형 간염의 네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재활성화기, 즉 면역 탈출기는 이양원 음성 만성 B형 간염의 기간으로 섬유화율이 높고 자연 관여율이 낮아서 지속적으로 간세포의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치료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간경변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는 S상원 소실기가 되는데요. 혈청 HBV DNA가 검출되지 않으며 S상원이 소실되면 간경변의 진행은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간세포 함정의 발생은 유의하게 지속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여전히 간세포 함정에 대한 감시 검사는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B형 간염 치료의 단기적인 치료 목표는 B형 간염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해서 간염을 완화시키고 그 결과 생기는 섬유화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장기적인 치료 목표는 간염에서 간경변, 비대상성 간경변, 그러니까 간 기능이 소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간암으로 진행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급성 B형 간염은 95% 이상이 일반적인 치료, 보존적인 치료로 호전이 됩니다. 환자는 안정을 취하고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하며 금주합니다. 그러나 만성 B형 간염은 환자마다 치료 시기가 있는데요. 시기가 되었을 때는 약제를 투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양원 양성이냐 음성이냐, 그 다음에 간 기능 수치, B형 간염 바이러스 DNA 수치를 주기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그러다가 필요한 시기에는 경구 바이러스를 투약을 해서 질환의 진행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B형 간염 바이러스 치료제는요, B형 간염 바이러스 증식을 완전히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간경변, 비대상성 간경변, 그래서 간세포 함정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만성 B형 간염은 자연 경과에 따라서 간경화, 비대상성 간경변, 간암 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간암의 주 원인인 질병이 B형 간염입니다. 예방접종 그리고 정기적인 검진으로 B형 간염을 접종을 통해서 미리 예방하고 또 치료 시기가 되었을 때는 항바이러스를 사용함으로써 질환의 진행을 막음으로써 건강한 생활을 유지해야 되겠습니다.